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린다 그러잖아요. 관세 최대 뭐 7, 80% 때린다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위안화 평가 절하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이겁니다.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평가 절하를 검토 중이다. 관세 인상 영향을 약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내년도 위안화 평가 절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요렇게 또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이죠 지금은 신분이 선거 기간 시기부터 백악관에 내가 입성을 하게 되면 1-20% 보편 관세 다 붙여버릴 거고 그다음 나라별로 다 이제 차별적 관세 붙일 건데 중국에는 내가 60% 때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 그러니까 최대 70%까지 붙어버리니까 중국 경제에 타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미국이랑도 싸워야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막 골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버리는 방법까지 꺼내는 겁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을 하면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갖고 관세 붙어 갖고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좀 상승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시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해본 거예요. 일기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응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중국이 좀 차이가 커요. 뭐냐면은 중국의 그때 2016년도 17년도는 경기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해도 크게 내부 경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만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부의 부양책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갖고 쉽게 이 카드도 세게는 못 꺼낼 수가 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 당국이 내년 위안화 평가 절하를 허용을 하게 된다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굉장히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영내 위안화 환율은 시장 변동 환율이 아닙니다. 1일 고시예요. 아침에 위안화는 얼마에 고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환율 고시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2% 변동폭 내에서만 움직여요. 관리 변동 환율제입니다. 이게. 내년에 근데 위안화 절하를 허용하면은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래가지고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7.5 위안까지 떨어뜨려 버릴 확률이 있다. 위안화 가치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현재 달러당 7.25 위안이거든요. 3.5%나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율 조정은 관세 영향 완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중국이 급격하게 이거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다른 국가가 또 반발해요. 중국산 제품이 또 싸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수입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또 관세 뭐 쉽게 중국한테 미국 제외하고는 관세 내긴 좀 쉽진 않겠지만 수입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거 굉장히 니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상호 조치 취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입장에 좋을 게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교육 및 금융 의존도가 여기에 높아요. 중국한테. 원화가 달러 강세 및 위안화 약세 환경 하에서 큰 약세 압력을 받을,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더 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어요. 얘네 때문에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 2, 4분기에 달러 위안화 환율이 7.6 위안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원화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지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원화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현재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원화 약세 이후 지금 우리나라에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할 건데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1,400원대 환율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점 변화, 그러니까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왜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라고 갑자기 어느 날 잡겠다 그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겁도 안 하는 거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해지 유인 감소, 그리고 포트폴리오 유입 약화, 개인자산 해외 유출 위험. 그다음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을 안 사고 파니까 그럼 이제 달러 상승 요인이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약화된 거시경제 펀더멘털,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여기에 붙어버리니까 원화가 강세로 돌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당국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대응 여력 부족,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역시 원화 약세의 요인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국이 위안화를 강제 평가 절하하는 방식을 실제로 고수를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요소 말고도 또 다른 환율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에 대해서도 항상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큰 틀에서는 봐야 됩니다. 환율 때문에 당장 내일 우리 주식시장이 망하진 않아요. 다만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볼 때는 지금 환율이 가장 큰 키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드려가지고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주말에 또 콘텐츠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보시면서 환율 공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